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쌓기나무 있잖아요. 쌓기나무 가로도 1cm, 세로도 1cm, 높이도 1cm인 이거의 부피, 이 안에 들어가는 뭐 주스의 양, 이런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릇 안에다가 주스를 담을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주스가 얼만큼 담기나요? 이 부피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얘가 가로도 1cm고 세로도 1cm고 높이도 1cm거든요. 그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피를요,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1 세제곱 센티미터다. 3개가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읽을 때는 1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러면 1 세제곱 센티미터가 얼만큼이에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자루요. 1cm가 정말 손마디도 안 되잖아요. 1cm짜리를 가로, 세로, 높이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귀엽게 그릴 수 있거든요. 진짜 한 요만할 것 같은데? 그쵸? 요만하면 손가락 요 마디 하나 정도밖에는 부피가 안 돼요. 왜? 가로가 1cm, 세로가 1cm, 높이가 1cm 때는 조만하고 귀여운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만큼의 부피가 바로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제곱센티미터를 어떤 한 쌓기나무가 있었다. 얘가 부피가 1이다. 근데 부피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예요. 아무래도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해지다 보니까 될 텐데, 자, 이게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어떤 직육면체에다가 이 쌓기나무를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가로에 몇 개 들어가고, 세로에 몇 개 들어가고, 높이에 몇 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있는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사실은 밑에 있는 넓이에요. 자, 밑넓이.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면은 이렇게 밑넓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우리 A4 종이 있죠? 그 종이의 넓이, 한 장 넓이가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은 장수를 쫙 쌓다 보면은 이렇게 볼륨이 생기면서 부피가 생기잖아요.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높이 센치만큼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피를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은 한 밑면의 넓이가 나오는데, 그 밑면 넓이를 높이만큼 쭉 쌓았다 했더니 어떤 부피가 생기더라, 볼륨이 생기더라 라고 해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외울 거고요.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이고요. 직육면체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가로의 길이가 센티미터야. 만약 세로의 길이도 센티미터야. 높이도. 그럼 다 통일됐죠? 그러면 직육면체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하고 앞에 있는 숫자만 써가지고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정육면체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는데, 얘들아, 정육면체는요, 사실은요, 직육면체의 일종입니다. 직육면체 중에서도 예쁜 직육면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육면체는 직육면체의 일종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직육면체처럼 부피를 구하시면 돼요. 아까 직육면체가 뭐였었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였죠. 그럼 얘도 그렇게 할 건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할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다 똑같아요. 왜? 정육면체 아닙니까? 가로, 세로, 높이 다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한모서리 곱하기 한모서리 곱하기 한모서리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로, 세로, 높이인데 구분이 안 돼요. 얘를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럼 막 도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한모서리 곱하기 한모서리 곱하기 한모서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육면체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단위가 센티미터다. 길이를 쟀어. 센티미터. 얘도 센티미터. 그러면 답도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변이 2예요. 전부 다. 한 모서리가. 그럼 이 정육면체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부피는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얘는 센치라고 치면은 정답은요. 8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건 쉬워요. 근데 거꾸로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정육면체가 부피가 8이다. 부피가 8인 정육면체에 있었다. 그러면 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나요? 두 번째 문제죠. 부피가 8인 정육면체가 있다. 한 모서리 길이는 얼마냐? 그러면은 바로 아까 했던 거잖아 하면서 한 모서리 길이 2요. 이런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러면 살짝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얘가 정육면체 아닙니까?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요. 다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모서리 길이를 몰라. 그러면 네모. 나도 얘도 똑같은데 몰라. 그러면 다 네모잖아요. 이렇게 해놓고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네모인데 얘네 세 개를 다 곱해야 돼. 똑같은 거 세 번을 곱해서 8이 나오는 수는 누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8을 3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더해서 8이 되는 게 아니라 곱해서 8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넣어보셔야 되는 거죠. 1 넣으면 되나요? 1 넣으면은 8이 안 나오고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니까 안 돼요. 그럼 그 다음 1 다음에 2를 한 번씩 넣어주는 거죠. 2를 넣었더니 혹시 2 곱하기 2 곱하기 2 라고 세 쌍둥이를 곱해봤더니 8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 모서리 길이는 바로 2cm다 라고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부피가 8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27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부피가 27인 정육면체가 있다. 한 모서리 길이 얼마입니까? 한번 잠깐 스탑하고 생각해 보세요. 해봤죠? 한 모서리가 얼마죠? 다 곱해서 똑같은 수 3개 곱해가지고 27 되는 수 기억나나요? 네. 그 다음 큰 교로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9, 3, 27 나옵니다. 따라서 그때는 한 모서리 길이가 3이네요 라고 답을 할 수도 있겠죠.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부피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어떤 상자가요 6cm, 3cm, 2cm거든요. 그러면 한 모서리가 1cm짜리를 넣으려고 하면은 가로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갑니다. 세로에는 하나, 둘, 3개가 들어가요. 또 높이에는 2개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모든 쌓기나무의 개수가 곧 부피가 돼요. 왜냐? 여기 들어가는 너무나 귀여운 쌓기나무 있죠. 내가 지금 그림은 크게 그렸지만 여러분은 엄청 작은 그림이라는 거 알 겁니다. 1cm짜리 이렇게 3개가 다 모두 1cm가 되는 거의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거든요.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하나가 요만하죠? 요만한 게 그냥 1이야. 근데 그거 1이니까 그게 만약에 2개가 모이면 2가 되는 거고 그거 3개가 있으면 3이 되는 거잖아. 부피가. 그죠? 그럼 이걸 보세요. 내가 막 볼록볼록 그렸는데 여기에 모두 몇 개가 들어가나요? 라고 하면은 먼저 1층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여러분이 수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주가 됐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그림이 약간 좀 그렇지만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요게 1층짜리거든요. 요게 1층. 내가 요 밑에 있는 1층만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럼 1층의 개수가 몇 개가 있느냐? 6개. 그리고 여기 3개.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상가가 6 곱하기 3. 18개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와, 1층에 18개 있다. 왜? 가로 곱하기 세로도 모르니? 하면 되죠. 18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위에 또 하나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볼까? 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넣기. 위에다 한 번 더 붙여넣도록 할까요? 근데 왜 옆으로 붙었죠? 그림이 겹쳐가지고 옆으로 붙였나 보다. 이걸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지워야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워야겠네요. 나는 위에다 붙여드리고 싶었는데 한 번 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 해볼까요? 위에다가. 잘 안 되긴 하네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나는 위에다가 다시 그리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없던 걸로 치고 얘가 지금 1층이고요. 위에 똑같이 2층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2층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왜 그리는 건지 모르겠죠? 다 알고 있는 건데, 그쵸? 둘, 셋, 넷, 다, 여.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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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래도 왠지 그리고 싶어서. 너무 잘 그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기 2층에도 18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걸 한꺼번에 계산하려면, 먼저, 여기에 6개의 상가가 있다, 여기에 3개의 상가가 있다 해서 6 곱하기 3을 하는 겁니다. 이게 1층 개수예요. 근데 그게 내가 건물을 몇 층짜리 지었죠? 2층짜리 지었습니다. 1층, 2층. 그러니까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36개의 쌓기나무가 있구나. 근데 한 개당 부피가 1이니까 얘는 그러면 36 세제곱센티미터겠구나 라고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써볼게요. 가로는 몇 줄이냐? 6줄이다. 세로는 3줄이다. 높이는 2층이다. 따라서 부피는 그냥 한꺼번에 가로, 세로, 높이 해서 36 세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더하시는 학생분들 계신데 더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그림을 또 그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다 곱하시는 거예요.